말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숨이 이게 가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퍼블릭 스피치 할 때 크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못 하겠다. 숨이 이렇게 헉 거려서 말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호흡이 짧은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의 체력, 호흡을 길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은요, 이 말, 스피치에도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호흡은요,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풍부해야, 이 재료가 풍부해야 훨씬 더 좋은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피치를 할 때요, 숨을 폐 안에 가득 들이마시고 다시 뱉어내는, 이렇게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는 걸 하셔야 훨씬 더 깊이 있고 천천히 하는 그런 스피치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요, 호흡의 전체적인 느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호흡을 내가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이 하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호흡을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자, 여러분 그 방 안에 시계가 있는지를 봐주시고요. 시계의 초침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배 안에 숨을 가득 채운 다음 하고 뱉어보십시오. 자, 정말 숨통에 숨을 채우고 숨통에 숨이 바닥이 날 때까지 정말 내가 숨이 끊어지겠다라고 할 정도까지 한번 하고 소리를 내뱉어 보세요. 기본적으로 한 20초 정도를 여러분이 하실 거고요. 정말 호흡이 긴 분들은 40초 이상 소리를 낼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시면서 한 5초밖에 못하겠다, 10초밖에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호흡이 굉장히 짧은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한 호흡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말을 오랫동안 길고 안정감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숨통에 숨을 들이마시고요. 하고 뱉어보십시오. 한 30초 동안 숨을 고루 뱉으면서 이렇게 하고 소리를 낼 줄 알아야 안정감 있는 호흡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호흡, 말의 체력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요,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참기이에요.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숨을 뱉을 수 있느냐, 정말 배하고 등이 붓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호흡을 참아야만 호흡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많이 들이마시고요. 조금씩 이렇게 이제 뱉는 훈련들을 오랫동안 참기 훈련을 하시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숨을 많이 들이마시고요. 조금씩 뱉으면 한 호흡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호흡이 좋으면요, 말 안에 강약이 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어의 전달력 또한 굉장히 명료해집니다. 또한 호흡은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재료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에 감정이라는 생명력을 넣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말 안에 감정이 들어가지를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3박 4일 동안 굉장히 회사에서 중요한 그 프레젠테이션을 밤을 새가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임원들 앞에서 멋지게 나의 열정을 보여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발표하는 순간에 가면 이렇게 두렵고 떨려서 어찌된 연문인지 내 마음과 입이 이렇게 따로 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 이제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사들로부터 아니 이 과장, 이 PT 직접 본인이 연구한 거 맞아? 왜 발표를 그렇게 해? 라는 말을 듣는다면 왜 내 말에 이런 감정이 잘 실리지 않는 건지, 왜 이렇게 감정과 이 말이 일치가 안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은요, 이 말 안에 생명력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 이렇게 일자 톤으로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내 말 안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리듬감을 넣으면 훨씬 더 생명력 있고 맛깔나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리듬 스피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옆에 하나의 원고가 있습니다. 네, 오페라의 꽃은 단연 소프라노와 테너다. 여자 주인공은 소프라노, 남자 주인공은 테너가 맡는다. 여자 악역은 메조 소프라노가, 남자 악역은 바리톤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일자로 이야기하면요, 이 감정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듣는 사람이 지루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페라의 꽃은 단연 소프라노와 테너다. 여자 주인공은 소프라노, 남자 주인공은 테너가 맡는다. 여자 악역은 메조 소프라노가, 남자 악역은 바리톤한테 돌아간다. 네, 어때요? 이렇게 리듬을 넣어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고요. 굉장히 감정에 대한 어떤 표현력이 더 배가가 되는 것을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 안에 생명력을 넣는 리듬 스피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리듬 스피치의 기본은요, 동그란 목소리입니다. 말을 할 때 오페라의 꽃은 이게 아니라 오페라의 꽃은 단연 단어 하나에 동그라미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페라의 꽃은 단연 소프라노와 테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목소리로 리듬감을 넣으시면 훨씬 더 좋은 목소리로 표현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때요, 나는 말이 동그랗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 제스처를 동그랗게 하시면 마치 지휘하듯 이렇게 하시면요, 목소리도 이 바디랭귀지에 따라서 동그랗게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그랗게 오페라의 꽃은 단연 소프라노와 테너다. 이렇게 한번 동그랗게 표현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지만요, 이렇게 리듬을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이 리듬감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실 겁니다. 말 안에 리듬감을 넣으면 좋은 점은요, 첫째, 말의 전달력이 올라갑니다. 사실은 스피치에 있어서 전달력은 가장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죠. 목소리 안에 리듬감이 들어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강약이 정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단어가 더 잘 들리고요. 그리고 말 안에 리듬을 넣을 때요, 첫 음절의 악센트, 단어의 첫 음절의 악센트를 주면 훨씬 더 이렇게 전달력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행이라는 말을 할 때 여행, 어떤 게 들리세요? 행자가 들리죠. 근데 만약에 여의 악센트를 줍니다. 여행, 어떠세요? 여라는 말을 들으면서 여행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연상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첫 음절에 이렇게 악센트를 주면 훨씬 더 전달력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리듬 스피치를 하면요, 호흡도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힘줘서 이야기를 하면 호흡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리듬 스피치를 하면요, 안녕하세요로 끌어올린 호흡을 반갑습니다까지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호흡을 아끼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호흡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로 끌어올린 호흡을 반갑습니다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아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 안에 리듬감을 넣게 되면 편안한 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리듬 스피치의 기본은요, 첫 음절에 악센트를 주고 말 끝은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까의 아리를 내리고 반갑습니다, 다를 이제 내리는 건데요. 이렇게 어미가 충분히 내려가려면 전체적인 톤이 이렇게 내려가 있지 않으면 그 어미가 충분히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듬 스피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전체적인 톤이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목소리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이톤입니다. 네, 하이톤은 호흡도 굉장히 짧게 하고요. 그리고 발음도 부정확하게 만들고요. 말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거든요. 그래서 리듬 스피치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말에도요, 리듬 가락이 있습니다. 리듬은 운율을 이루고 있는 소리나 행동의 반복적인 요소의 양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말은 낱말의 길고 짧음, 그리고 여리고 셈을 통해서 어떠한 리듬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아나운서나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리듬감을 넣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 안에 리듬감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말에 생명력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말 안에 자연스럽게 강약이 이제 들어가면서 전달력도 좋아지고요. 감정이입 스피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감정이 스피치에 더 실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전달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리듬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리듬 스피치를 할 때는요. 사스 법칙을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스. 네, 첫 번째 S는요, 바로 세그멘테이션 쪼개기예요. 아나운서들은 말을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말을 다 쪼개입니다. 쪼개야만 훨씬 더 잘 전달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한국인 인질 억류 사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한국인 인질 억류 사태 해결을 위해 다 단어별로 쪼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이 갖고 있는 의미와 탈레반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다 다르잖아요. 이걸 그냥 붙여서 하면 의미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면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리듬 스피치의 두 번째 법칙은요, 바로 악센트를 넣는 겁니다. 악센트. 어디에 악센트를 넣느냐?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에 악센트를 넣습니다. 예, 문장의 중심 단어, 그 다음에 수식 단어, 뭐 형용사라든가 예쁜 사과 할 때요. 그리고 숫자는 굉장히 강하게 읽어주고요. 또 하나 사람의 지명, 인명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하게 읽어줘야 합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그 하나의 원고가 있는데요. 일단 쪼개는 거예요. 날씨 정보입니다. 이게 아니라 날씨 정보입니다. 벌써 4주째 비 내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쪼개고요. 자, 이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에 악센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 정보 가운데 어느 단어가 중요할까요? 날씨가 중요할까요? 정보가 중요할까요? 네, 당연히 날씨가 중요하겠죠. 이게 교통정보가 아니고 무슨 정보예요? 날씨 정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씨를 더 강하게 주고요. 날씨 정보입니다. 벌써 몇 주째? 4주째 뭐 내리는? 비 내리는 무슨 요일 아침이에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비는 도대체 언제쯤 그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우산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요. 그래서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에 이렇게 악센트를 넣어줘야만 훨씬 더 잘 이제 전달이 됩니다. 다음은 리듬 스피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듬 스피치를 할 때요, 이 말끝을 스타카토로 끊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을 질질 끌게 되면, 마치 조금 이렇게 어눌해 보이고요. 유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듬 스피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요, 네, 바로 동그랗게 이야기를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동그란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목소리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할 때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녕이라는 말은 동그랗게 띄워주고요. 하세요는 살짝 감아주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첫 음절에 악센트가 들어가면서 뭔가 자신감,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요. 말끝은 살짝 내리면서 겸손, 따뜻, 배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리듬 스피치를 할 때 세 번째 주의할 사항은 바로 강약 플러스 어디를 좀 지키면서 이야기해라 라는 겁니다. 이 플러스 어디는요, 기본적으로 운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문장을 말할 때요, 강약을 넣어서 강조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강한 플러스 어디를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문장의 그 전달, 메시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 안에 강약을 만들 때는 숨을 배까지 채운 다음 그 숨을 강하게 빼서 이야기하면 강 플러스 어디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살짝 빼면 약 플러스 어디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 안에 이렇게 리듬감을 넣을 때요. 조금 어색하지 않을까? 조금 오버스럽지 않을까? 라고 하시는데
자신의 목소리를 한번 녹음해 보세요. 그러면 한결 이렇게 리듬이 들어가니까 잘 들리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꼭 한번 리듬 스피치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